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랑 같이 좀 파볼 자료는요. 트레이딩 스핀 리서치에서 나온 세진중공업 투자 분석 레포트입니다. 이게 2025년 6월 17일자 자료인데요. 네, 세진중공업의 최신 이슈나 실적, 그리고 이제 조선업 전반에 대한 분석까지 담고 있죠. 네, 맞아요. 근데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이거 하나는 꼭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 분석은 정보 제공 차원이고요.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과 책임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셔야겠죠? 자, 그럼 이 보고서가 세진중공업에 대해 뭐라고 하는지 그 핵심 내용들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볼까요? 당신이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 뭘지 같이 보시죠. 우선 세진중공업, 어떤 회사인지 핵심만 좀 빠르게 볼게요. 1999년에 설립됐고 연매출이 한 5천억 원 정도 되는 조선기자재 전문 기업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특히 그 선박 거주구역인 데크하우스 있잖아요. 이걸 연간 100척에서 130척 정도 만들어서 세계 1위 생산량이래요. 네, 그게 주력 제품 중 하나죠. 그리고 또 요즘 중요하잖아요. 친환경 선박. 그 핵심인 LPG나 LCO2, 그러니까 액화 이산화탄소 탱크 분야에서도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라고 하고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국내 조선 빅3, 그러니까 HD현대, 삼성중공업, 네, 하나오션까지. 맞아요. 하나오션까지 모두 고객사라는 점도 눈에 띄네요. 네, 그게 사실은 국내 대형 조선 3사 모두에게 이런 초대형 기자재를 공급하는 국내 유일 기업이라는 점이 중요하죠. 특정 회사에 너무 의존하지 않고 좀 안정적인 수주 기반을 가졌다고 볼 수 있고요. 아, 그렇군요. 기술이 아니거든요. 네, 좀 까다로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극저온이나 고압을 견뎌야 하니까 소재나 용접 기술이 아주 중요한데 이 분야에서 앞서 나간다는 건 뭐랄까 미래 시장 변화에 대해 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죠. 그럼 실적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와, 이게 2025년 1분기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늘었더라고요. 178억 원.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317.9%나 급증했어요. 네, 저도 보고 좀 놀랐습니다. 매출도 물론 14.4% 증가했지만 영업이익 증가율이 정말 대단하죠. 영업이익률이 18.1%면 이게 조선업 밸류체인 안에서는 거의 최고 수준이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18.1%는 정말 인상적인 수치죠. 조선업 전체 평균 이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니까요. 아마 고부가치 제품 중심의 사업 구조거나 아니면 원가 관리 능력이 아주 뛰어나거나 뭐 그런 걸 보여주는 거겠죠? 그렇죠. 주가도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찍었고 시총 1조 원 돌파 가능성 얘기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시장 기대감이 반영된 거죠. 배당 수익률도 24년 기준으로 2.37% 정도면 안정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렇게 이익률이 높은 게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아, 그게 중요하죠. 영업이익률 18.1%는 분명 대단하지만 이게 계속 유지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특히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크잖아요. 이 부분을 선가에 얼마나 잘 녹여내느냐가 수익성 유지의 관건이 될 겁니다. 지금 흐름이 좋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좋을 거라고 단정하기는 좀 이르죠. 네, 그 부분은 유의해야겠네요. 수출이랑 수주 상황은 어떤가요? 네, 맞아요. 그런 거시적인 흐름이 세진중공업에게는 직접적인 수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 삼성중공업에도 LPG 탱크 초도 물량을 공급하면서 이제 국내 모든 메이저 조선사에 공급망을 갖추게 된 거고요. 그럼 이제 진짜 국내에서는 경쟁자가 없는 건가요? 독보적인 위치인 건 맞지만 뭐랄까 이제 국내 모든 대형 조선사를 고객으로 확보했다는 건 그만큼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보면 모든 고객사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부담도 있겠죠. 품질 관리나 납기 준수 능력이 계속해서 중요해질 겁니다. 해외 매출 비중도 내년에 40% 이상으로 확대할 목표라고 하고요. 조선업 전반적인 분위기도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요즘 슈퍼사이클 계기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2027년까지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슈퍼사이클 진입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슈퍼사이클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장기간에 걸쳐서 선박 발주량도 늘고 선박 가격도 계속 오르는 시기를 말하는 거죠. 국내 조선 3사 수주 잔고만 해도 2025년 1분기 기준으로 200조 원을 넘어서 앞으로 한 3, 4년치 일감은 이미 확보한 상태라고 하고요. 네, 특히 LNG 운반선 같은 고부가가지 선박 분야에서는 전세기 발주량의 80%를 우리나라 업체들이 가져오고 있으니까요. 그럼 세진중공업은 이런 호황의 수혜를 제대로 받겠네요.
보고서도 그렇게 보는 것 같고요. 네, 업계 최고 수준의 수익성, 아까 말한 18.1%죠. 그리고 데크하우스나 LPGL CO2 탱크 분야의 글로벌 1위 경쟁력을 바탕으로 보면 분명 이런 조선업 호황의 수혜를 톡톡히 누릴 것으로 기대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LNG 운반선 수주 증가는 바로 관련 탱크 수요 증가로 이어지니까요. 듣기만 해도 기대가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도 한 가지, 이 슈퍼 사이클에 너무 기대는 건 좀 경계해야 합니다. 모든 사이클에는 결국 끝이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이클이 좀 꺾이는 국면에서도 버틸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경쟁력을 계속 키우는 게 중요하죠. 아, 그래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친환경 기술에 집중하는 거군요. 그렇죠. 보고서에서도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LCO2나 LPG 같은 친환경 선박용 탱크 신기술 양산을 본격화하고 있다고요. 특히 하나오션의 LCO2 운반선 전용 화물차 기술 확보나 고압 초저온 탱크 특수 용접 기술 우위 같은 걸 강조하네요. 네, IMO 국제해사기구의 환경 규제가 점점 강화되면서 친환경 선박 발주는 2026년까지 연 15%씩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요. 또 CCS, 그러니까 탄소 포집 저장 인프라가 확대되면 LCO2 운반선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죠. 단순히 지금 잘하는 거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액화수소 LH2나 암모니아 NH3 운반선용 특수 탱크 개발 MOU를 체결했다거나 해상 부유식 수소 생산 저장 시설 FSHS 핵심 부품 설계에 참여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다 그런 미래 준비의 일환이죠. 이런 차세대 연료 관련 기술 개발은 조선업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 핵심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연구개발 투자가 계속 많이 필요하겠지만요. 자, 그럼 가장 궁금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목표 주가는 어떻게 제시됐나요? 이 리포트에서는요, 목표 주가를 16,900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가 13,000원 대비해서 한 3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본 거죠. 근거는 역시 LNG랑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 그리고 그 높은 수익성인가요? 네, 수주 잔고 확대와 18%대 수익성을 주요 상승 포인트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위험 요인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어떤 것들이죠? 일단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면 신규 선박 발주가 좀 지연되거나 수요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서 마진이 줄어들 위험,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선가에 제대로 반영 못하면 수익성이 나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네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 목표 주가 16,900원이라는 것도 어디까지나 이 리서치 기관의 분석 결과일 뿐이라는 점.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처음에 저희가 강조했던 것처럼 하나의 분석 자료만 믿기보다는 이런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아주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리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 살펴본 세진중공업 투자 분석 레포트. 정리해보면 회사의 어떤 강력한 시장 지배력, 또 뛰어난 수익성, 그리고 친환경 기술 중심의 미래 성장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네요. 네, 특히 데크하우스와 LPGL CO2 탱크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위치,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조선업 슈퍼사이클의 수혜가 기대되는 부분이었죠. 이 보고서는 환경 규제나 수소, 암모니아 같은 새로운 연료에 주목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당신이 한 번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은 아마 이걸 것 같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언급된 것 외에 앞으로 이 회사가 대비해야 할 또 다른 차세대 핵심 기술 변화나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 변수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세진중공업에 대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자료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